이게 어디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이 도둑년 놈들. 편의점 형광등 아래 7살 여자아이가 차가운 바닥으로 나동그라집니다. 품에 꼭 안고 있던 편의점 도시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아이의 낡은 분홍색 티셔츠에도 갈라진 편의점 바닥에도 그 붉은색이 번져갔습니다. 도둑질 아니에요. 우리 엄마 카드란 말이에요. 12살 오빠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해진 체크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은 닳고 닳아 글자조차 흐릿했습니다. 그 카드는 한 달 전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숨을 거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4,500원짜리 도시락 하나가 20억 원의 비밀과 한 가족의 운명을 뒤바꾼 이야기입니다. 일부 사흘째 굶주림 그리고 엄마의 지갑. 2024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반지하 월세방. 지훈이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아무리 열어봐도 안에는 김치 한 쪽도 없었습니다. 물때가 낀 정수기 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동생 지아가 낡은 이불 속에서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동생에게 다가가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아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빠가 뭐라도 구해올게. 하지만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팔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빠가 다 가져갔습니다. TV도 전기밥솥도 심지어 엄마의 금반지까지. 그때 지훈이의 시선이 현관 옆 작은 선반에 멈췄습니다. 엄마의 낡은 가죽 지갑. 지훈이는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지갑을 지훈이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지훈아, 이거 절대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 알았지? 엄마의 목소리는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폐렴이 온 지 한 달째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빠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던 그날도 아빠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엄마의 통장에서 남은 돈을 전부 빼갔습니다. 당신, 그 돈으로 제발 약이라도 사와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엄마가 바닥을 기다시피 하며 애원했습니다. 시끄러.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참견이야. 아빠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아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엄마는 지훈이와 지아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도 의사도 약도 없이. 지훈이는 지갑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낡은 체크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수진. 엄마의 본명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카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카드에 정말 돈이 있을까? 지훈이는 잘 몰랐습니다. 엄마가 이 카드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빠가 엄마의 월급 통장을 몽땅 관리했고 엄마는 늘 1,000원, 2,000원 단위로 아껴가며 장을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이 카드만은 숨겨두셨습니다. 혹시 지훈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빠 뭐 찾았어? 지아가 이불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카드를 꼭 쥐고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아야, 우리 편의점 가자. 편의점? 응. 오빠가 밥 사줄게.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오빠, 돈 있어? 엄마가 주신 카드 있잖아. 지훈이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카드에 돈이 없다면
만약 편의점에서 거절당한다면. 그래도 지훈이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 9시 골목 끝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지훈이와 지아는 자동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오빠가 다 할게. 지훈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띠리링, 문이 열리는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마음은 전혀 경쾌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코너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훈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계산대에 앉아있던 아르바이트생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도시락 코너로 향했습니다. 김치볶음밥 도시락, 제육볶음 도시락, 돈가스 도시락. 모두 4,500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제일 양이 많아 보이는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집었습니다. 지아와 나눠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오빠, 나도 먹고 싶어. 지아가 초코우유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그것도 사자. 지훈이는 초코우유 한 개를 더 집었습니다. 1,500원이었습니다. 총 6,000원. 두 아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알바생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친구들 사진을 구경하는 중이었습니다. 저기, 계산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바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아 빠진 티셔츠, 구멍난 운동화,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떡져 있었습니다. 알바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6,000원이요. 카드로 할게요. 지훈이가 엄마의 낡은 체크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알바생은 카드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카드가 아니라 고물이네.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엄마 카드예요. 엄마 카드? 그래서 엄마는 어딨는데? 엄마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 날아갔어요. 알바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부모님 허락받고 왔어? 엄마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진짜예요. 하지만 알바생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린애들이 부모 카드 몰래 훔쳐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 돼.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럼 팔아줄게. 제발요. 우리 사흘째 굶었어요. 지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의 얼굴엔 동정심 따위 없었습니다. 썩 나가.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안쪽에서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뭔 일이야? 사장님, 애들이 카드 훔쳐서 물건 사려고 해요. 뭐?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이 도둑년 놈들. 사장이 큰 손으로 지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쿵. 지아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빨간 김치볶음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양념이 지아의 옷에도 바닥에도 번졌습니다. 지아야. 지훈이가 동생을 부축했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둑질 아니에요. 우리 엄마 카드란 말이에요. 지훈이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손에 쥔 카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사장은 비웃으며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엄마 카드? 이게? 요즘 애들은 거짓말도 창의적으로 하네. 사장은 카드를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수진.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디 한번 긁어나 볼까? 사장은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습니다. 6,000원을 입력했습니다. 삐 단말기에서 신호음이 났습니다. 사장은 비웃었습니다. 알바생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잔액 부족 뜨겠지. 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띠링. 승인 완료.
경쾌한 알람이 울렸습니다.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바생도 멍하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승인 완료. 뭐야? 진짜 승인돼?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수증을 뽑았습니다. 카드가 너무 낡아서 당연히 거부될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너희 엄마 카드였어?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천. 거대한 대저택 침실에서 한 노인이 잠에서 깼습니다. 강철민 회장. 올해 72살.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강산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재벌이 아니라 그저 딸을 잃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침대 옆 협탁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보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NK은행. 강수진님 체크카드 승인. 6,000원 결제. 지편의점 구로디지털점. 강 회장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진이. 수진이다. 강 회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수진. 그의 막내딸. 20년 전 가난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집을 나간 딸. 아버지, 저 박만수 씨랑 결혼할 거예요. 안 돼. 그런 건달 같은 놈이 어딜 내 딸을. 아버지가 인정 안 해주시면 저 가출할 거예요. 결국 수진은 그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20년. 강 회장은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갈 때 가져갔던 체크카드. 강 회장은 그 카드 계좌에 매달 500만 원씩을 입금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이 돈을 쓰겠지. 그때 나한테 연락해라,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한 번도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금된 돈은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년 만에 처음으로 6,000원 결제 문자가 온 것입니다. 강 회장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어. 강 회장은 맨발로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여기로 와. 3분 뒤, 비서실장 김전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수진이다. 내 딸 수진이가 카드를 썼어.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김전무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편의점 구로디지털점. 회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당장 차 준비해. 내가 그리로 간다. 회장님, 늦은 시간입니다. 일단. 됐어. 내가 직접 가겠어. 강 회장은 잠옷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시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부 새벽의 검은 리무진. 밤 10시. 서울 시내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가르며 검은 리무진 3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차에는 강철민 회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급히 걸친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강수진님 체크카드 승인. 6,000원 결제. 지편의점 구로디지털점. 더 빨리 갈 수 없나? 회장님, 지금도 신호를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김전무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미 은행에 긴급 연락을 취한 상태였습니다. 강산그룹 회장의 요청이라면 새벽이든 언제든 은행장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계좌 내역 확인되었습니다. 김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봐. 현재 잔액은 494만 4천 원입니다.
강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뭐? 494만 원? 내가 20년간 입금한 돈이 12억이 넘는데. 그게. 회장님. 김 전무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입금과 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1일 입금 500만 원. 2004년 9월 3일 출금 500만 원 박만수 계좌로 이체. 2004년 10월 1일 입금 500만 원. 2004년 10월 2일 출금 500만 원 박만수 계좌로 이체. 20년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1일 500만 원 입금. 그리고 23일 안에 전액 출금. 수취인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박만수.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박만수. 그 새끼가. 회장님, 이번 달 입금분만 아직 출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월 1일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오늘까지 박만수 쪽으로 이체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딸이 가난하게 살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낸 돈을 딸이 쓰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12억 원이 박만수라는 놈에게로 흘러들어갔다는 겁니까? 김전모. 네, 회장님. 박만수, 이 새끼 신원 당장 조회해. 지금 어디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전부 파악해. 알겠습니다. 김 전무는 즉시 조사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산그룹의 정보력은 국정원 못지않았습니다. 20분이면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샅샅이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 돈을 쓴 거냐?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 10시 30분. 지편의점 구로디지털점 앞. 끼익. 검은 리무진 3대가 동시에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 마찰음이 고요한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편의점 안에서는 사장이 막 정리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알바생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구석 의자에는 지훈이와 지아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이 도시락을 주긴 했습니다. 카드가 승인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아이를 집에 보내주진 않았습니다. 야, 너희 집 어디야? 부모님한테 전화 좀 해봐. 아빠는 집에 안 계세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사장은 난감했습니다. 이 한밤중에 어린애들을 그냥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그때였습니다. 우웅, 밖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검은 리무진 3대가 편의점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6명, 아니 8명.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뭐야. 사장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사내들이 편의점 문 양쪽으로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띠리링,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은 잠옷 위에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기는 아우라는 대통령급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사장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두 아이. 낡은 옷을 입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껴안고 있는 남매. 강 회장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와 지아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가 쥐고 있던 카드를 보았습니다. 강수진. 딸의 이름.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희들, 이 카드를 어디서 났니?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겁에 질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야.
강 회장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 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니? 강수진이요. 순간 강 회장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김 전무가 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아. 괜찮아. 강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지아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요. 뭐?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 한 달 전이요. 지훈이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 야위고 지치고 병들어 보이는 여자.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수진아. 강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 하지만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으악! 강 회장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의점 사장도 멀뚱멀뚱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강 회장은 아이들을 안은 채 통곡했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 6시. 강 회장의 평창동 저택. 지훈이와 지아는 처음 보는 대궐 같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은 끝없이 높았고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반짝였습니다. 거실 소파 하나가 아이들이 살던 월세방보다 컸습니다. 여기 앉아라. 강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닿는 게 무서울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배고프지? 먹어라. 테이블에는 고급 호텔 조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크루아상, 과일, 우유, 주스. 하지만 아이들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왜 안 먹니? 저희 여기 있어도 돼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다. 진짜요?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강 회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김 전무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 잠깐 저쪽 방에서 쉬고 있어라. 이모가 안내해 줄 거야. 가정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강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해봐. 김 전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만수 50세. 무직. 20년간 도박으로 12억 3천만 원을 탕진했습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계속해. 강수진 씨는 한 달 전 8월 15일 사망. 사인은 폐렴 합병증. 병원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집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네. 박만수가 강수진 씨 명의 통장까지 전부 관리하며 돈을 빼갔습니다. 강수진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월 150만 원을 벌었지만 박만수가 통장을 압류하다시피 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더 있나? 김 전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동학대 정황도 있습니다. 이웃 증언에 따르면 박만수가 술 취해서 아이들을 때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이게 자식이. 강 회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유리 테이블에 금이 갔습니다. 지금 박만수는 어디 있나? 그게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강수진 씨가 돌아가신 후 집을 비운 것 같습니다. 찾아내. 당장 찾아내. 알겠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20년간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싶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참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강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 정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봐요. 여기 내 자식들이 있다며. 나 애들 데리러 왔어. 거칠고 탁한 목소리. 강 회장은 CCTV 화면을 통해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낡은 점퍼에 찢어진 청바지. 얼굴은 술과 담배로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저 새끼가.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들어오게 해. 회장님, 들어오게 하라고. 김 전무가 경호팀에 지시했습니다. 정문이 열렸습니다. 박만수는 신이 나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이게 집이야? 궁전이지. 박만수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장인어른이십니까? 박만수는 비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은 차갑게 박만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앉아. 네네. 박만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수진이가 죽고 나서 애들 둘 데리고 정말. 닥쳐. 강 회장의 한마디에 박만수의 입이 닫혔습니다. 강 회장은 김 전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전무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만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지난 20년간 횡령한 금액 명세서야. 서류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2004년 9월 500만 원 이체.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 기록. 2005년 3월 500만 원 이체. 서울 카지노 출입 기록. 2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총액 12억 3천만 원. 내 딸 명의 계좌에서 자네 계좌로 이체된 돈이지. 장인어른 오해십니다. 그건 오해?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강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 없는 사망 진단서, 이웃들의 아동학대 증언, 편의점 알바 급여 명세서, 모든 게 박만수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죽였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병원비를. 병원비? 수진이는 병원 한 번 못 가봤어. 집에서 죽어갔다고. 강 회장의 고함에 박만수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내 딸이 죽어가는 그날도 도박장에 있었지? 그건. 박만수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짝! 그러자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만수 씨 횡령 및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만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끌어내. 경찰이 박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박만수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만수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고통, 딸이 겪었을 절망, 그 모든 것을 박만수는 똑같이 겪어야 했습니다. 산부 엄마가 남긴 편지. 다음 날 아침, 지훈이와 지아는 저택의 객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순간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고 침대가 너무 푹신했습니다.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맞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차들, 백발의 할아버지, 궁전 같은 집. 오빠, 꿈 아니지? 지아가 이불을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응.
꿈 아니야. 지훈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굶주리며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가정부 이 여사였습니다. 네. 문이 열리며 이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씻고 이거 입으렴. 침대 위에 옷들이 놓였습니다. 브랜드 택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새 옷들이었습니다. 지훈이 것도 지아 것도.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지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아침 일찍 백화점에 전화해서 급하게 보내달라고 하셨지. 이 여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씻는 거 도와줄까? 아니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지훈이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씻고 나와. 아침밥 준비되어 있어. 이 여사가 나가고 아이들은 욕실로 갔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넓은 욕실. 거울은 벽 하나만큼 컸고 욕조는 어른 5명은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반지하 집은 보일러가 고장나서 찬물로만 씻었습니다. 아빠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물이 따뜻해. 지아가 손을 담그며 신기해했습니다. 응.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도 이런 따뜻한 물로 씻어보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푹신한 침대에서 자보고 싶었을 텐데. 오빠, 왜 울어? 아니야. 눈에 물 들어갔어. 지훈이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거대한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흰쌀밥, 미역국, 구운 생선,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지훈이와 지아는 식탁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반대편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이 너무 길어서 서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어라.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왜 안 먹니? 저희 이렇게 좋은 거 먹어도 돼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 손자들이 밥 먹는 것조차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먹어도 돼. 아니, 먹어야 해. 너희는 이제 여기 사는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따뜻한 쌀밥. 윤기가 흘렀습니다. 입에 넣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밥맛이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이런 쌀로 밥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늘 싼 쌀, 묵은 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밥이 생각났습니다. 맛있어?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아도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도 이런 거 먹어봤을까요? 지아의 질문에 강 회장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엄마는 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20년간 이런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돈은 전부 박만수에게 빼앗겼고 딸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도 먹어봤을 거야. 강 회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지아가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할아버지는 일 좀 보고 올게. 강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강 회장의 서재. 김 전무가 또 다른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강수진 씨의 유품을 수거했습니다. 유품? 네. 아이들이 살던 집에 남아있던 물건들입니다. 김 전무가 낡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아이들 그림 몇 장, 그리고 편지 한 통.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아에게. 강 회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강수진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훈아, 지아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 너희는 옆방에서 자고 있구나. 지훈이는 이불도 덮지 않고 자고 지아는 엄마 옷을 베고 자고 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건강했다면 너희한테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더 강했다면 아빠한테 대들 수 있었을 텐데. 엄마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친정아버지께 손 벌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어. 가난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집을 나왔던 엄마야. 다시 돌아갈 수 없었어. 그래서 너희가 고생했구나. 엄마 지갑에 카드가 하나 있어. 그 카드에는 할아버지가 보낸 돈이 들어있을 거야. 엄마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했어. 아빠가 다 가져갔거든.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정말 힘들 때 그 카드를 써. 그럼 할아버지가 너희를 찾아주실 거야. 할아버지는 무섭지 않아.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했던 분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어리석었어. 하지만 너희 둘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해. 사랑한다, 우리 지훈아, 지아야. 엄마가 너희의 엄마여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가. 편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강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20년 전 딸이 집을 나갈 때 한마디만 더 붙잡았더라면, 한 번만 더 찾아갔더라면, 딸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장님, 김 전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편지, 아이들한테는 보여주지 마. 네, 아직은 안 돼. 아이들이 더 마음 아파할 거야. 강 회장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박만수 재판은 언제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내가 직접 가겠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면. 가야지. 내 딸을 죽인 놈을 내 눈으로 봐야겠어. 강 회장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만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죄목은 횡령, 아동학대, 유기치사. 특히 유기치사는 무거운 죄였습니다. 아내가 병들었는데도 방치해서 죽게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방청석에는 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일주일간 구치소에 있었더니 얼굴이 더 초췌해졌습니다.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박만수.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네. 피고인은 지난 20년간 처의 계좌에서 총 12억 3천만 원을 횡령했고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또한 처가 중병에 걸렸음에도 병원비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판장님, 저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네.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20년간 계획적으로 처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처가 사망한 후에도 미성년 자녀들을 방치하여 아이들은 사흘간 굶주려야 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이체 기록, 카지노 출입 기록, 이웃들의 증언, 병원 기록 부재. 모든 증거가 박만수의 죄를 증명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론하십시오. 국선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합의가 불가능하지만 피고인은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만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피고인 앉으십시오. 저도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 방청석에서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청객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내 놈이 생활고라고. 내가 매달 500만 원씩 보냈어. 그 돈으로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어. 장인어른, 내 딸은 편의점에서 밤새 일했어. 하루 한 끼도 못 먹으면서. 그런데 너는 그 돈으로 도박을 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데 너는 카지노에 있었어. 내 손주들이 굶주리는데 너는 술 처먹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만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강 회장이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인간에게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내려주십시오. 저 인간은 내 딸을 죽였습니다. 내 손주들의 어머니를 빼앗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청객 자리에 앉으십시오.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만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안 돼! 재판장님! 박만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박만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15년. 박만수는 15년간 감옥에서 썩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이제 편히 쉬렴. 재판이 끝난 다음 날, 강 회장은 지훈이와 지아를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수목원. 나무들이 가득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계신 곳이야. 아이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숲속 작은 언덕. 그곳에 하얀 비석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고 강수진. 1984에서 2024. 사랑하는 딸 어머니. 강 회장이 준비한 엄마의 묘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 할아버지가 우리 지켜주고 있어. 지아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강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늦었다. 정말 늦었어. 미안하다. 강 회장은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내가 남긴 보물들 지훈이하고 지아 아빠가 이제 지킬게. 내가 못해준 것들 아빠가 다 해줄게.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 알았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빠. 고마워요. 지훈이와 지아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사부 새로운 아침 그리고 악몽. 엄마의 묘소를 다녀온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와 지아는 조금씩 저택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새 옷을 입고 푹신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편안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훈이는 그랬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를 살리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타나서 웃으며 엄마를 때렸습니다. 후, 후. 지훈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지아가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깨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아, 앉아니? 물 마시러 왔어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도 잠이 안 와서. 강 회장은 소파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라.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악몽 꿨니? 지훈이가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 할아버지도 옛날엔 악몽을 많이 꿨거든. 정말요? 그래. 내 엄마가 집을 나간 다음부터 매일 밤 꿈에 나타났어. 엄마가 힘들어하는 꿈, 엄마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꿈.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내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슬픔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많이 보고 싶으세요? 응, 매일 보고 싶지.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너도 그렇지? 네.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뭘? 엄마가 아플 때. 저 짜증냈어요. 엄마가 기침하면 시끄럽다고. 그리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 달라고 했을 때 저 게임하고 있어서 바로 안 갔다 왔어요. 조금 있다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아침 엄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물을 가져다 주기도 전에. 그게 제 잘못 같아요. 제가 빨리 물 갖다 드렸으면 엄마가. 아니야. 강 회장이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지훈아, 내 엄마는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물 한 잔 때문이 아니라고. 알겠니?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12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단 말이야.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응. 그래, 울어. 많이 울어도 돼. 강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둘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2주 후, 강 회장은 지훈이와 지아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창동에서 가까운 사립 초등학교였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 학교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여기 다녀도 돼요? 지훈이가 학교 정문을 보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궁전처럼 웅장했습니다. 운동장은 잔디로 깔려 있었고 학교 앞에는 비싼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도 이제 여기 학생이야. 강 회장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있어줄게. 힘들면 언제든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네. 지훈이와 지아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맞춘 깔끔한 교복이었습니다. 구두도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가자. 강 회장이 아이들을 학교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회장님. 교감은 극진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산그룹 회장의 손주들이 전학 온다는 소식에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해 돌보겠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잘 다녀와. 할아버지가 저녁에 데리러 올게. 네, 할아버지. 아이들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6학년 반으로, 지아는 2학년 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지훈이가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얘가 전학생이래. 강산그룹 회장님 손자라던데? 진짜? 대박. 아이들의 속닥임이 들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지훈이를 교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소개해봐.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훈입니다. 강지훈 학생은 오늘부터 우리 반 친구가 됩니다. 잘 지내주세요. 선생님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 빈자리였습니다. 지훈이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나는 서연이야. 안녕. 너 진짜 강산그룹 손자 맞아? 응. 와, 대박. 너네 집 엄청 크다며. TV에서 봤어.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너 용돈 얼마야? 너네 집에 수영장 있어? 차는 못 타? 지훈이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한 달 전까지 지훈이가 굶주리며 살았다는 걸. 엄마가 돈이 없어서 죽었다는 걸. 아빠한테 맞으며 살았다는 걸. 저기, 나 화장실 좀. 지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전보다 살이 올라서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지훈이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2학년 교실. 지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지만 지아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말 진짜 없다. 한 여자아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부잣집 애라며? 근데 왜 저렇게 소심해? 원래 부자들은 오만한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지아를 신기한 동물 보듯 쳐다보다가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지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 여사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엄마. 지아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는 늘 지아가 학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사줄 때도 엄마는 항상 웃으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지아야, 학교 가서 친구 많이 사귀고 와. 응, 엄마.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었습니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4시. 학교 시간. 강 회장의 차가 학교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아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학교 어땠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힘들었구나. 강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라 그래.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할아버지. 지아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줘요. 강 회장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지훈이 너도 그래?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자꾸 돈 얘기만 해요. 집이 얼마나 크냐, 용돈 얼마 받냐.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 옮겨줄까? 아니요.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학교가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잠깐 쉬자. 학교 안 가도 돼. 네. 응. 할아버지가 선생님 구해줄게. 집에서 공부하면 돼. 정말요? 그래. 너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줄게. 강 회장은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훈이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다른 애들처럼 웃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 회장은 약속대로 가정교사를 구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안녕, 지훈아, 지아야. 나는 한지은 선생님이야. 지은 선생님은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 재미있게 공부하자. 처음에 아이들은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훈아, 너는 뭐 하고 싶어? 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저것 해보자. 그림도 그려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거야. 지훈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아야, 선생님이랑 그림 그릴까? 네. 지아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크레용으로 엄마 그림을 그렸습니다. 와, 지아 그림 정말 예쁘다. 엄마예요. 그래, 엄마구나. 엄마가 웃고 있네. 네. 엄마는 항상 웃었어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오후 봄이 오는 소리.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개나리, 벚꽃. 지훈이와 지아도 꽃처럼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지은 선생님과 공부하고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가끔 엄마 꿈을 꾸긴 했지만 이제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 지아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소심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한테 하루 종일 떠들어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아 대단한데. 선생님이 제 그림이 제일 예쁘대요. 지아는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지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엄마.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예쁘다, 지아야. 할아버지도 여기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보이네. 강 회장은 그림을 거실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저택의 벽은 이제 아이들의 그림과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텅 비어 있던 집이 이제는 생기로 넘쳐났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시간. 할아버지, 오늘 제가 수학 문제 다 맞췄어요. 지훈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오, 그래. 우리 지훈이 똑똑하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요즘 공부가 재미있어요. 지훈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겁먹은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요. 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피아노? 좋지. 내일 당장 선생님 구해줄게. 진짜요? 와. 지아가 의자에서 폴짝 뛰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지훈아, 지아야. 강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너희 여기서 사는 거 행복하니? 아이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계셔서 저희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지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강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양 서류야. 입양? 지훈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 너희를 할아버지의 정식 손주로 아니. 양자로 입적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는 법적으로도 할아버지 가족이 되는 거야.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야. 너희가 원하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돼. 하지만 할아버지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너희가 이 집에서 이 재산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지훈이와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강 회장도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박만수는 좁은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6개월. 감옥에서의 6개월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15년이면 길지만 어떻게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박만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 그것도 아내를 죽게 만든 인간 말종. 다른 재소자들도 박만수를 무시했습니다. 야, 박만수. 밥 좀 나눠줘. 아, 네. 박만수는 자신의 밥을 건네주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맞았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꿈에 강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왜 나를 죽였어? 아니야, 수진아. 내가 아니야. 당신이 돈만 안 빼앗아갔어도 나는 살 수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젠장. 박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돈에 눈이 멀어서, 도박에 미쳐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줬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밥을 사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강수진은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15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합니다. 면회 왔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 누가? 박만수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면회실로 끌려갔습니다. 유리 너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전무였습니다. 당신, 강 회장 비서? 그렇습니다. 김전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회장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김전무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훈 군과 지아 양의 입양 서류입니다. 회장님께서 정식으로 두 아이를 입적하셨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은 이제 두 아이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김전무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내가 훔쳐간 12억, 내 딸의 목숨, 내 손주들의 유년기. 그 대가를 15년으로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김전무는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는 두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김전무가 떠나고 박만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빈 의자만 보였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3월 15일. 엄마의 기일. 강 회장은 지훈이와 지아를 데리고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엄마의 묘소에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심은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벚꽃을 좋아했거든.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잘 돌봐주고 계셔. 밥도 맛있고 학교도 재미있고. 지아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 우리 이제 안 울어. 지훈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웃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많이 웃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지훈이 지아. 강 회장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수진아, 내 아이들 아빠가 잘 키울게. 걱정 마. 강 회장은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정원에서 꽃을 심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심어요? 이렇게 구멍을 파고 꽃을 넣고 흙을 덮으면 돼. 강 회장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지훈이와 지아도 따라했습니다. 와, 재미있다. 꽃이 예뻐요. 아이들은 신나게 꽃을 심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남긴 보물들. 지훈이와 지아.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이제 강 회장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아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심은 꽃. 와, 예쁘네. 우리 지아가 잘했구나. 할아버지도 심어봐요. 그래, 할아버지도 심어볼까? 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꽃을 심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펜지야. 꽃말이 뭔지 아니? 몰라요. 생각.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뜻이지.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항상 너를 생각한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엄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꽃 심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움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저택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불렀습니다. 응? 사랑해요. 지훈이의 말에 강 회장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지아도 외쳤습니다. 강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재에서 딸의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했던 분이야. 수진아, 아빠가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걱정 마. 강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 손을 잡고 웃던 수진이. 아빠, 나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해. 그때 그 웃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빠도 내가 아빠 딸이어서 행복했어. 강 회장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6부 4,500원이 남긴 것들. 2년 후 2026년 8월 지훈이는 14살이 되었고 지아는 9살이 되었습니다. 여름 아침 지훈이의 방. 지훈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지훈이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눈빛도 밝았습니다. 똑똑똑. 오빠 일어났어?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들어와. 문이 열리며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두 갈래로 묶고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지아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아침 먹으래.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지훈이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지훈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응, 들어와. 문이 열리며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두 갈래로 묶고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지아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오빠, 할아버지가 아침 먹으래.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지훈이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지훈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강 회장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74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손주들이 생긴 뒤로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아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아 잘 잤니? 네. 꿈도 안 꿨어요. 지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이도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지훈이도 잘 잤니? 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구운 생선.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니?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레슨 있어요.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이제 제법 실력이 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회사 견학 가기로 했잖아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이었지. 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는 최근 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거야?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 오늘 보여줄게. 강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손주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기뻤습니다. 오전 10시. 강산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지훈이는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흘러가고 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지. 강 회장이 옆에 섰습니다. 네, 정말 높아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이 회사도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지.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일했어. 밤을 새우기도 했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할아버지, 지훈아,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아니? 돈을 벌려고요? 아니, 가족을 위해서였어. 강 회장은 지훈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난하게 자랐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 그때 다짐했어. 내 자식들은 굶기지 말아야겠다고. 지훈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 돈을 벌었고 회사를 키웠어. 그리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낳았지. 내 엄마 수진이를. 할아버지는 수진이한테 모든 걸 주고 싶었어.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옷. 그런데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바빴어. 일만 했어. 수진이랑 놀아주지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 수진이는 외로웠을 거야. 할아버지. 그래서 수진이가 박만수 같은 놈한테 빠진 거야. 관심을 주니까, 말을 들어주니까.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후회가 뭔지 아니? 수진이한테 돈만 준 게 아니라 시간을 줬어야 했어. 사랑을 표현했어야 했어.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응? 할아버지는 지금 저희한테 시간을 주고 계세요. 사랑도 주고요.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지아도 그렇고요.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강 회장도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63층 회장실.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손주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지아의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아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아직 서툴지만 마음을 담아 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도 소파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와, 우리 지아 정말 잘한다. 감사합니다. 지아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빠도 들었어? 응, 정말 예쁘더라.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이 곡 엄마가 좋아했대. 엄마가? 응, 선생님이 그러셨어. 이 곡은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며 치는 곡이래. 지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생각하면서 쳤어요. 지훈이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지아야. 엄마도 들으셨을 거야. 정말? 응, 분명히.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 그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밤 10시. 지훈이의 방. 지훈이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낡은 체크카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강수진. 엄마의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진 카드. 2년 전 4,500원을 결제했던 그 카드. 지훈이는 카드를 물끄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카드가 우리를 구했어. 만약 그날 밤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만약 편의점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할아버지가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지훈이와 지아는 아마 길거리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보육원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긴 카드 덕분에 4,500원짜리 도시락 덕분에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지훈이는 카드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이 카드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안 자니? 네, 조금 있다 잘 거예요. 강 회장은 카드를 보았습니다. 그거 아직 가지고 있구나. 네, 엄마의 유품이잖아요. 그래. 강 회장은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그날 밤 할아버지가 문자를 받았을 때 말이야. 강 회장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기다렸어. 내 엄마가 그 카드를 쓰기를. 그럼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 할아버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문자가 왔어. 6,000원 결제라고. 할아버지는 미친 듯이 달려갔어. 수진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없었어. 대신 너희 둘이 있었지. 강 회장은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어. 딸을 잃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 희망이요? 그래. 너희가 있었으니까. 수진이가 남긴 보물들이. 강 회장은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4,500원이 할아버지한테 너희를 보내준 거야.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한테 준 선물이지.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그래. 내 엄마는 끝까지 너희를 지켰어. 그 카드를 너희한테 남겨줬고 그 카드가 너희를 할아버지한테 데려다 줬어. 강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는 기적이야. 4,500원의 기적.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다시 수목원. 엄마의 묘소. 2년이 지났지만 묘소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사람을 보내 돌보게 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아도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중학생 됐어. 공부도 잘하고 있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어요. 지아가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 이제 할아버지 정식 가족이 돼 있어. 호적에도 올라갔어. 지훈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카드 남겨줘서. 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도 인사할게. 강 회장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이들 정말 잘 자라고 있어. 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해.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빠가 내 목까지 사랑해 줄게. 걱정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묵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많이 울었고 많이 아팠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 지훈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보고 웃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앞으로 많이 웃을 거야. 엄마 목까지. 지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세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묘소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지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영원히요? 영원히. 지훈이도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차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여사가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이모.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2년 전 이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롭고 조용하고 슬픔으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한 집, 사랑으로 채워진 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4,500원짜리 도시락 한 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받아주셔서.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더 감사하지. 너희가 와줘서. 저도 감사해요. 지아도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강 회장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네.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내 아이들 아빠가 잘 지키고 있어. 걱정 마. 그리고 다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자, 먹자. 배고프다. 저도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4,500원. 편의점 도시락 한 개값. 하지만 그 4,500원이 두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년간 기다렸던 할아버지에게 손주를 돌려줬습니다. 죽은 딸의 마지막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4,500원의 기적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